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하면 이 아마존 강을 기억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아마존 강을 끼고 있는 브라질에서 그곳 낙후된 영세민들, 그 현지 원주민들을 상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부름받아 선교를 하고 계시는 파울로 선교사님을 저희 CBS 스튜디오에 잠시 모셨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의 그 삶의 어려운 현장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고 그곳 현지에서 정말 현지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삶을 나누고 계시는 파울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아유, 아마존에서 네. 오셨다고 하니까 이 느낌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아마존의 추장님께서 오신 것 같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 소리 듣는 걸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네. 브라질 사람 닮았다고 하는 소리 좋아하고. 네, 역시 틀리시네요, 진짜. 그 현지인들과 동화된다는 게 이게 여간한 그 삶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배어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로 선교사님 뵈면서 저분이 한국 분인가 브라질 특별히 이제 아마존 쪽에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근데 많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보통 이제 아마존을 하나의 도시나 국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설명드리는 건데 아마존 하면 사실 브라질에 있는 세계 최대의 긴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인사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듯이 그곳에는 이제 지구촌에서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에어, 그 공기, 산소의 3분의 1이 그곳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 지구의 어떠세요? 허파라고 하죠. 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파울로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게 된 그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으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한국에서 살다가 1988년도에 이민을 상파울로로 갔어요. 아, 이민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남미에서 한인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남미 브라질에서 한인 목회뿐만 아니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선교도 하자. 근데 그 장소를 이제 아버님이 아마존을 선택을 하셨죠. 아, 예.
그때가 우리 선교사님이 몇 살 때이셨나요? 제가 88년도에 제가 만으로 15살이었고요. 아유, 올림픽 할 때가 15살. 예, 88 올림픽 하기 전에 네네. 몇 달 전에 저희는 이민 와서 예, 올림픽은 못 봤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상파울루에서 그렇게 살면서 아마존에 그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아버님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 이렇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혼자 이렇게 남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존을 가실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제 아버님한테 제의를 했죠. 아버지, 그러면 선교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사역지를 일단 내가 가서 지키고 있겠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브라질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 선교센터 하나를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네. 브라질은 집을 사놓거나 아니면 땅을 사놨을 때 거기에 살지 않을 때 만약에 이제 일반 거지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불법 침입을 하죠. 예, 빈 네. 집이나 빈 땅에 들어가서 네네. 하루아침에 그냥 나무 판자로 대충 지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가 형성이 바로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브라질에서는. 예, 오히려 법원에서는 너희들은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거지들은 실제 주거 사용하고 있다. 거지들한테 오히려 좀 더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두 눈 뜨고 땅 뺏긴 적도 많고요. 네.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님한테 제의를 했죠. 그럼 한 뭐 몇 달 정도 가서 일단 그 선교센터를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냥 저는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비전도 없었고요. 뭐 계획이 없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브라질에 있는 신학대학교 종교음악과를 들어갔었는데 아마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은 신학생이었는데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자니 좀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3, 4개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3, 4년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땅 지키는 조건으로 일단은 예. 아버님 대신에 네네.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있겠다라고 예. 한 것이 세월이 이제 그렇게 흘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잠깐 미국에서 좀 살았어요.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가 그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 잦은 고생, 심한 고생은 다 해본 데는 아마존 같아요. 예. 제가 하여튼 안 당해본 일 없이 거기서 많은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아마존에 대한 그 마음에 그 어떤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늘 있는 거예요. 미국 생활할 때. 네. 그래서 언젠간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계속 마음속에 있어서 미국 생활을 접고 다시 또 다시 들어가셨나요? 들어갔죠. 그때가 이제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03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년 전에 또 들어가셨다가 네. 이제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마존에서 또 선교를 하신 건가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선교사라는 타이틀보다는 일단 아버님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게 더 컸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그게 불과 한 몇 년 안 돼요.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아마존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내 마음의 결정을 한 거는 사실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아버님 일 도와주는 거에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 그렇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정말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네. 그런 정말 네.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예. 그러셨군요. 브라질 하면 참 그 뭐 보통 이제 뭐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브라질 하면 일단 스포츠로는 이제 축구라든지 네, 네. 축제 이러면 뭐 삼바라든지 네. 뭐 카니발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면 조금 더 색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곳에서 사시는 원주민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그 부족이죠. 말하자면 뭐 상의는 다
뭐 하의도 심플하게 입고 예, 그 예. 화장 뭐 이게 무슨 화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선교사님께서 이제 거기 가셔서 선교를 할 때 일단은 어렸을 때 가셨기 때문에 현지어라든지 이런 거에는 뭐 별로 불편함은 없으셨죠. 네, 그럼. 불편한 거 없이 그냥. 예. 학교는 그러면 그 브라질에서 다니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신학교를 그러면 아까 음악을 전공 처음에 하셨다 그랬는데 네. 신학을 하신 거는 언제 때세요? 2003년도에 이제 돌아가서 저희 저희가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세우신 그 신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한테 느낀 거죠. 제가 사역하기에 이게 부족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이제 상파울루에서 아마존에 왔을 때 편입했던 그 저희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또 그 아마존에 위치한 침례교 신학교. 근데 저는 침례 교단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현지 학교. 네. 예.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학과를 예. 다니신 거네요. 네.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한 가지 해프닝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왜 그랬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3학년 때인가 그 논문을 쓰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학교가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좀 쓴 적이 있었는데 나름? 네, 네. 나름.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학교가 성령론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3학년 2학기 때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저만 그 성령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좀 안 좋게 봤죠. 그 이유가 혹시 왜 브라질 하면 뭐 포르투갈에서 이제 오랜 식민지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언어가 포르투기어이고 또 종교 이러면은 뭐 국교는 아니지만 캐톨릭이 거의 한 80%까지 차지한다는 네. 그 통계가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일로 예, 저는 그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됐죠. 한국에서 성령론을 썼으면은 A 플러스 맞췄을 텐데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예, 저희 그 다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은 마침내. 예. 결국은 뭐 신학교를 이제 한 3개를 다닌 거죠. 네.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도 네. 세 나라 보통 이제 뭐 그 브라질, 페루, 네. 또 콜롬비아 이렇게 나라들이 뭐 거기에 다 붙어 네. 있고 네. 아마존 이러면은 뭐 아마존의 어느 뭐 특별한 나라만 브라질이다라고 영역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나라의 아마존은 그 페루하고 콜롬비아 예.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크게 아마존을 같이 끼고 있고요. 네네. 예,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이 갖고 있는 그 아마존의 그 사이즈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브라질에서 소유하고 있는 네네. 브라질 영역으로 일단은 생각을 네.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겠어요. 네. 선교사님 아마존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아마존 강이 얼마나 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지식이나 다른 사전에서 이렇게 보면 미시시피강 혹은 뭐 또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뭐 또 다른 어느 큰 강 세 군데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부족이 한 몇 부족이나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나요? 부족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부족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든 거고 그 300여 부족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문화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된 부족들이 거의 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반 그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그런 부족들 있잖아요. 왜 네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상한 색칠하고 뭐 화장도 하고 네네. 거의 뭐 가릴 때만 가리고 네네. 그렇게 텔레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족들은 뭐 거의 이제는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인디오들하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렇군요. 물론 그렇게 살고 있는 인디오들도 있고 하지만 그 부족들이 일부러 그렇게 뭐 치장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을 이렇게 예, 전통을 지켜주는 이어가는 거죠. 거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현지인들, 현지 원주민들을 이제 선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말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동화를 하시면서 지내시게 됐나요? 저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처음에 그 선교지의 어떤 방향은 그 인디오 원주민들보다는 저희가 아마존에 살고 있는 그 브라질의 그 가난한 빈민촌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의 교회를 짓고 전도를 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공부시킨 학생들을 또 이제 교회에 보내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목사 안수를 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민 인디오 이런 사역은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한 3년 전에 네. 진짜 인디오들을 만나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그 인디오들 만 생각할 수 만 있는데. 생각하는데 아마존에도 마나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브라질 사람이 한 20만 정도 살고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이제 삼성과 LG 공장이 거기에 있어요. 어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사람도 이제 한 주재원들만 한 500~600명 이상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도 한 꽤 많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인교회도 제가 한 2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의 네. 그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다고 네, 엄청 심합니다. 들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빈부 차이가 심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우리 선교사들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사역을 많이 방향을 잡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마존 주가 아닌 다른 주 브라질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호라이마주에 위치한 보아비스타를 저희가 제2의 사역지로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네네. 거기는 베네수엘라하고 구이아나 그 나라를 이제 하고 이제 겹친 곳이에요. 국경지대예요. 네. 거기에 그 마쿠시라는 인디오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쿠시라는 인디오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아마존에도 살면은 저희가 인디오 사역을 할 수 있고 인디오들을 만날 수 있지만 브라질 법적으로 FUNAI를 통해서 FUNAI FUNAI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인디오를 보호하는 단체예요. 네. 그 FUNAI 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쪽에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훈련을 저희가 또 받아야 돼요. 인디오 사역을 들어가려면 또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해야 할 절차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 FUNAI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아마존에 왔는데 인디오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빈민촌 사역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네. 보아비스타 그 사역지에서 저희가 마쿠시 중에 한 명의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청년을 네. 하나 만났는데 제가 이제 보아비스타에 교회를 지으러 한 7개월 정도 보아비스타에서 이제 살고 있었을 때인데 교회를 지으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막노동, 네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일용직 근무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청년들이 이제 가끔 와서 일자리 없냐고 물어보는 그 도중에 어떤 인디오 청년 하나가 왔죠. 인디오 청년이 와서 자기 뭐 잘 데도 없고 뭐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뭐 그 다른 일하는 사람들도 이 친구를 알고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럼 같이 일을 하자 해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짓는데 이제 뭐 시멘트도 나르고 뭐 나무도 나르고 이제 잡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조시마예요. 조시마라는 친구인데 그 조시마가 23살 정도 된 청년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죠. 인디오 다른 친구들하고 마약과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사는 친구예요. 돈을 받으면.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일을 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저희들이 옷을 다 바지만 입고 그냥 반바지만 입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이렇게 막 옷을 벗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친근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진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 귀에는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데인데 지옥은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곳이고 천국은 정말 편안하게 사는 곳이다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인식이 됐나 봐요.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데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교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도를 했죠. 네. 계속 전도하고 이제 건면해주고 하지만 그 친구는 계속 자기 생활을 뭐 마약도 하고 친구들하고 술 담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가 이제 공사가 다 되고 그 저희들이 이제 입당 예배라고 그러죠. 입당 예배를 이제 드리는 날이 왔는데 저희 뭐 아버님도 이제 오시고 다른 저희 선결교단 교단 얘기해도 되나? 네, 뭐 상관없죠. 선결교단의 목회자들이 이제 오셨나 보죠. 예, 좀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 조시마 이 친구를 뭔가 이렇게 좀 그날 행사 때 하나님을 좀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와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죠. 네가 천국에 가고 싶으면 우리 그날 예배를 할 건데 그날 예배를 참석해라 하고 그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 친구가 부르르 떨면서 많이 긴장이 됐나 봐요. 부르르 떨면서 그래도 되냐는 거죠. 물론 그러면 좋지. 너무 좋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럼 저한테 그러면 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일주일? 왜?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래, 그럼 일주일 후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 너는 그럼 일주일 후에 와라. 일주일 동안 이 친구가 마약하고 술하고 담배를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마지막 친구들과의 작별을 위해서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작별을 하겠다고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저희들 말로 왜 쩔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절여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더라고요. 저희는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약속을 한 게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한 6시쯤에 찾아왔어요. 대단하네요. 완전히 그냥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도 취한 불구하고.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을 같이 먹고 목욕을 시키고 네, 저희가 하루 종일 그 친구 이제 마약과 술에 깨게 이제 도와주고 저희가 저녁 때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 정말 그 선물로 성경책을 저희가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책을 받고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날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울었고 그 친구 때문에 기뻐했고 저희들이 사실 입당 예배보다 이 친구의 어떤 영혼을 저희가 이제 구원했다라는 그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그날 행사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 3배 더 기쁨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놓고 저는 이제 철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마나우스로 이제 철수를 해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죽었다고. 조시마라는 친구가 이제 살해를 당했는데 그 친구는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 그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온 건데 그 마약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배신을 때는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시마를 저희가 사실 그 교회 그 사찰 같이 뭐 청소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교회를 지을 때 이제 임시 거주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서 자라 먹고 자고 여기서 살아라. 그 대신 우리가 너한테 뭐 다른 특별한 어떤 뭐 월세를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오히려 너한테 월급을 줄 테니까 여기서 자고 교회 저 사역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 도와주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갈 데 없는 친구가 어떠한 가족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집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던 모습이 그 마지막으로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 너무나도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저희가 지어준 임시 거주지에서 심장에 3번의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네.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쿠시의 그 부족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마을 인디오들이 와서 그 친구의 이제 시신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친구의 그 본인의 그 피로 그 저희가 그 인디오들과의 어떤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부족을 저희가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들은 와피샤나라는 부족을 알게 됐어요. 네. 마쿠시하고는 좀 다른 부족이에요. 네네. 왑샤나, 한국말로 왑샤나. 그 부족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그 부족에 저희가 갈 때마다 가서 다른 우리 현지인, 브라질 현지인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데려가서 네, 뭐 헌옷 같은 것도 전달해주고 음식도 같이 가서 먹고 또 아이들 모아놓고 사역도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 투샤와라고 모든 그 인디어 부족이 있으면 그 월로? 예. 월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뭐 어르신들이죠. 추장 중에서도 네네. 부족에서도 추장 중에서도 위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투샤와라고 그래요. 그 브라질 인디오 말로. 그 투샤와에 가면 그분들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그렇겠죠. 뭐를 하든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을 받아서 이 나라 할 건데 여태까지는 다 허락을 해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에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아직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 원로들의 허락이. 네네네. 와서 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교회 짓는 거는 어디다 짓고 싶냐 그래서 제가 뚜샤와 바로 옆에다 짓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냐면 거기에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분명히. 왜인가요? 왜냐면 뚜샤와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큰 공동체잖아요. 원로들의 모임이기도 네네. 하고 또 추장들이나 이런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거든요. 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찬양하는 그 예배당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옆에 지어서 그 뚜샤와가 나중에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의사당격인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옆에다 짓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허락이 안 난 상태에서 네.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옆에 짓는 건 사실은 그냥 하나의 핑계고요. 네네. 뚜샤와 그 건물을 교회당으로 하고 싶은 거죠. 제 목적은. 네. 네.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면 예. 그곳이 정말 교회 성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인디오 선교를 하게끔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왜일까요? 그건. 아마 제가 처음부터 인디오 사역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인디오를 알기 전에 브라질의 그 어떤 친교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서 브라질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좀 나이 들어서 오신 선교사님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러시겠죠.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문화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죠. 예, 같이 먹고 자는데 그럼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걸로 화를 내고 어떤 걸로 웃는지를 알게 네. 됐으니까. 이모션 자체를 네. 감지할 수가 있고 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사람들을 제가 알게 되는 그 과정, 그 후에 인디오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지내온 저의 노하우로 인디오들 선교를 급하게 가지는 않아요. 아, 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어떤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인디오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이렇게 복음이나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로 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친구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뭐 지금도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면 늘 뭐 물병하고 이제 옷하고 이걸 챙겨서 아이들 선물하고 챙겨서 그냥 거기에 놀러 가는 식이죠. 예, 그 인디오 지역에 놀러 가요. 놀러 가서 한 며칠 있다 오고 어쩔 필요한 때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예, 어쩔 때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있다 오고 어쩔 때는 뭐 한 달 있다 오고 예,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같이 생활하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누구보다도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그분들과의 뭐 삶이 공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느낌이라든지 언제 정말 희노애락을 느끼는지를 누구보다 뭐 연세 드셔서 가신 선교사들보다 훨씬 감지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브라질 사람들 그분들의 성향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브라질도 한국도 이제 팔도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하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듯이 네. 브라질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성향이 달라요. 특색이 예,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니까 네네. 상파울로는 아무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좀 약간 엘리트 느낌이 나죠. 예, 옷 그래요. 입는 것도 잘 입고 네. 아이들 얼굴도 하얗고요. 도시스럽군요. 네. 일단. 저희 아마존에 있는 저희 현지인들은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약간 좀 인디오 스러운 혼혈아, 예. 인디오 혼혈아들이 많이 있고, 예. 브라질 전체적으로 좀 혼혈아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저희 인디오들이 그 마나우스를 가도 도시에 살아도 인디오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많이 살고 네네.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인디오가 아닌 거예요. 아, 이미 도시로 나와서 2세, 3세 후손인 거죠. 그렇군요. 예. 참.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남미에서도 그 브라질, 특히 브라질에서도 이제 남쪽은 도시가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좀 날씨가 추운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추운 곳 사람들은 좀 신경이 좀 날카로운 것 같고 이건 뭐 제 그래요? 개인적인 네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네. 또 북쪽 저희 그 더운 지방 사람들은 열정적인가요? 예 열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게으른 것도 좀 있고 아무래도 예. 날씨가 더우니까 예, 열대 사실 우림 지역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죠. 예,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돌아가면 좀 그렇게 돼요. 아, 그런가요? 서두르지 않고. 예. 네. 그냥 그 사람들하고 맞춰서 가는 게 좋은 것 가장 같아요. 빠른, 예, 네. 동화되는 정말 지름길이네요. 네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약간 좀 늦고 네. 그리고 뭐 약속에 대한 개념도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약속을 하다가도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하기 생겼다. 싫다, 오기 싫다 그러면 나 못 갈 것 같아 그냥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요.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너 어디야? 아 뭐 대충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닥쳐서. 예, 미길에 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 좀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예, 되던가요? 나도 그렇게 되고 서로 약속 안 지키고 뭐.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네.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브라질 친구들은 제가 꼭 두세 번씩 컨펌을 해요. 네.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 전에 이제 약속을 한 거 하고 중간에 한 번 더 하고 만나기 한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진짜 우리 오늘 만나는 거냐. 예. 그래서 뭐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아닌 경우도 있고 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라 그 브라질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이 좋아서 제가 아마 브라질의 그 매력을 느끼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 하면 보통 막 그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 있다는 그 리오 자네이루라고 하는 거기에 예수상 큰 그 생각 있고요. 네. 또 우리는 뭐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 영화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 옛날에 예, 이과수 거기에 폭포. 이과수 폭포가 네네. 아주 나이아가라 폭포 못지않은 정말 그런 모습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천혜의 풍부한 그 자연 경관을 지니고 있어서 국가적인 어떤 특별한 그 대책만 잘 세우면 관광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체 국민의 그 질을 좀 더 그 뭐 GNP라고 할까요? 이 생활의 수준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빈부격차가 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들의 수가 워낙 많고 또 부자들은 또 대도시에서 또 아주 그냥 호화롭게 이렇게 지내는 그 사이에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그 원주민 사역보다는 가난한 그 정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1.5세란 말이에요. 거기 문화에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보시면서 1.5세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화도 풍부하시고 그쪽 네. 문화도 풍부한 양쪽 문화를 겸비해서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면서 선교의 전략을 갖고 있는데 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가 차후에 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선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네, 그런 네, 네. 비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틀림없이 있죠. 있으세요? 네, 그 질문을 말씀- 해주시길 속으로 간절히 바랬었나요? 바랬어요. 아이고 제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왔을 때 네네. 기도를 하는데 네네. 이 얘기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말씀을 해보세요. 네. 제가 아마존에서 이제 살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노력을 많이 했냐면은 제가 그렇게 많은 지식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뭔가 비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게 빵 기술을 가르쳐 줘요. 어떤 기술이요? 제과제빵. 네. 예. 제가 한국에서 그 어디 학원에서 네.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운 이유는 사실 무언가를 배워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요리가 날까 아니면 뭐 기술이 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빵이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빵은 세계 모든 국민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식량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걸 만드는 기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아이들한테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파티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선교사라고 해서 꼭 복음만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네. 어떤 복음이 들어가면 영의 식량과 육의 식량. 삶의 변화가 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또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것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늘 가난한 거예요. 이게 뭐 안 되더라고요. 같이 가난해지는 거죠. 같이. 저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모님 계신 미국에 잠깐 왔다 가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평생에. 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브라질 정책에 대해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이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무관심한 예, 편인가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정치나 이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교육에 이렇게 참 약한 나라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제빵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집에 있는 가정용 오븐 네네. 그리고 반죽기도 뭐 요만한 걸로 하다 보니까 좀 제가 한 10명 이상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지금 겨우 한 4명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아유. 네. 그래서 한 2명 정도 이제 다 좀 잘하는 애들은 제가 이제 취직을 시켜줘요. 네. 데려가서 이제 인터뷰를 보게 해주고 실력이 좀 괜찮다 싶으면 예, 취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2명 정도는 취직을 했고 그 2자리가 비면 이제 또 2명을 또 거기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4명 정도밖에. 예, 근데 아이들은 지금 밀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겠죠. 지금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또 제가 또 가르쳐준 또 제자 한 명이 지금 제가 없는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으니까 저 대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죠. 오븐도 좀 큰 거 가져와라. 뭐 근데 오븐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그런 저희 신학교에서 그 신학은 이제 저녁에 가르쳐 주지만 저 낮에는 이제 그런 기술 학교로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요번에는 또 요번에는 또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아이들한테 또 가르쳐 주는 게 음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운 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보컬 트레이닝 시켜주고 네. 또 이제 그 밴드 연습을 같이 하죠. 그래서 한 8명의 또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그 처음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아이들하고 네. 처음으로 브라질에는 없는 네. 문화사역을 했죠. 한국에 있는 그 문학의 밤. 음.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문학의 밤이라고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걸 아이들한테 하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조명도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무대도 꾸며야 된다. 그래서 네네. 무대도 꾸미는 법도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직업에 대한 그 의식 전환과 예, 수준을. 그 어떤 수준을 좀 높여주고 또 직업이 이런 직업도 직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뭔가 좀 심어주고 있고 이번에 와서는 또 제가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태권도를 옛날에 좀 하던 게 있어서 다행스럽게 제가 이번에 단을 따게 됐어요. 아유, 예. 선교사님 그냥 뵐 때는 무게가 좀 있으셔서 이단 옆차기는 좀 날려야 되는데 네. 날리지는 못하고요. 네. 지상에서. 예, 그래서 네. 태권도하고 유도를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됐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데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단을 땄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돌아가면 이제는 제가 가르칠 수 있던 아이들의 그 나이가 한 15에서 그 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태권도를 여기서 이제 접하게 된 거죠. 네. 단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근데 태권도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잖아요. 건강도 좋고 또 예도 배우고 또 저희 선과 악에 대한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게 태권도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복음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과 이제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왔던 계획이었고 해냈던 그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종 비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하게 해달라고 죽기 전에. 예, 제가 그 구하신 게 어떤 건가요? 그게 제가 좀 점찍어 놓은 브라질 형제가 있어요. 나이가 한 30대인데 네. 이름은 잭슨이에요. 잭슨. 예. 네.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꼬맹이 아이가 한 셋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쁘고 귀여운데
이 친구가 한글을 읽을 줄 알아요. 오. 네. 그럼 아마존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뭐 저한테 계속 배운 거예요. 근데 읽을 줄 아는데 아직 뜻은 잘 모르죠. 근데 그 한글을 읽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 전도사고, 네. 그리고 대학을 간호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한국에 보내서 신학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게 제 마지막 소망인데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언젠가는 늘 거기선 제가 늘 외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언제까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선교지를 사실은 이 선교지가 저희가 어느 뭐 단체나 이런 데 소속돼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하면서 선교를 해왔던 곳이라 저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도 스럽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공부에 대한 열정도 가르쳐주고 싶고 예의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 잘 믿잖아요. 기도 모임 많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기독교의 민족 전 중에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네. 없잖아요. 그 기도의 열정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한국 가면 저희 교회 가면 또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요. 브라질하고는 너무 다른 크리스찬 생활이거든요. 그걸 너무 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후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후원 문제도 솔직히 중요하니까 네. 이 친구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서 신학을 하면 한 4, 5년 정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교회하고 이제 연결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마존을 위해서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내가 아니고 이 현지인을. 친구를 통해서 이 후원이 가고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시군요.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 정말 이거 안 드렸으면 저도 후회할 뻔했었는데 네. 예, 이렇게 여쭤본 게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 애틀란타 CBS에 이렇게 오셔서 브라질 선교회, 특별히 이제 아마존 선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또 그 꿈을 품고 기도하시는 제목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그들의 열악한 삶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이 복음 방향 제시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제빵 기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그 가르쳐주고 있는 제빵 기술은 너무나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나 대상은 이제 불과 한 4명에서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분들을 사역 속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면서 이 선교의 방향의 폭을 좀 넓히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청년 잭슨이라고 말씀하신 그 청년이 한국말을 깨우쳤고 읽을 정도, 쓸 정도가 됐지만 이제 실질적인 그 미닝과 뜻과 또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이런 거를 심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정말 유학 보내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해주고 싶다라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마음만 앞서서도 안 되고 계획만 세워서도 안 되고 이게 물질적인 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나요? 네네. 사실 약속받은 분들한테 네. 그 나중에 연락을 하면 또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좀 돌리는 경우도 네. 있었어요. 네네. 예. 제가 이런 계획을 한 3년 전부터 네.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만큼 힘이 드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포기를 못 하는 게, 저는 그 한국 100년 전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네. 그분들이 한국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 오늘의 한국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 현지인의 한 명이라도 제자로 세우지 않으면 언제까지 해외에서 저 같은 외국 사람 선교사가 아마존에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오늘 애틀랜타 사람들 이 초대 손님으로 브라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시는 우리 파울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정말 마음에 공감하시고 어떤 뜻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꼭 달려가서 그 현지에서 선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선교의 앞장선 분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두 다 선교사로 콜링받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요. 오늘 애틀랜타 사람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파울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